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오늘도 티타임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를 한데 모았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질병과 건강, 지난 10년간의 한국인들의 건강 관련된 관심사 데이터 분석. 아, 도대체 버스가 덜컹덜컹 거리는 것도 걸음수에 추가가 된다. 춤을 신나게 췄더니 오늘 자전거 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푹 수면을 취했나? 모든 것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운동하십시오. 자기 전에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귀찮은데?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정보가 가득가득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음성통화 문자 무제한 공짜라고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뭐 얘기 다 끝났네요. 녹화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네, 티트렌드 눈동자 추적하는 기술인데요. 이경규 씨 정도 돼야 뭔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의 팁.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분석 쇼입니다, 쇼. 자, 오늘도 권혜강 컨설턴트 그리고 김덕진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말이죠.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잡은 주제가 뭡니까?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과 건강. 네. 지난 10년간의 한국인들의 건강 관련된 관심사 데이터 분석, 이거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일단은 질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에 사스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09년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잠깐 이슈가 있었고, 2013년에 인플루엔자, 2014년에 에볼라가 있었는데, 2015년 6월 바로 이 메르스와 관련된 데이터가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이게 사실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날짜마다 검색 데이터 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SNS 또 커뮤니티 여러 가지 포털에 있는 뉴스들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메르스라는 키워드가 SNS에서 처음 나온 게 5월 20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 273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다가 5월 28일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죠. 근데 그때 보니까 한 거의 7천여 건이 되었는데 5월 29일이 되자 초반에 비하면은 200배 이상의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6월 초가 되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온라인에서도 촉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온라인에 나타나는 검색 트렌드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건강과 관련돼서 어떤 키워드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기자님, 혹시 건강과 관련돼서 어떠한 행동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건강과 관련돼서 건강 보조식품. 보조식품.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어트.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차 기자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운동 역시도 그냥 생활운동, 걷기, 숨쉬기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이 관리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IT에 어떻게 보면 건강을 상징하는 이런 쪽인데 그거와 관련된 반응들도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뜨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키워드로 SNS 분석을 했더니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1위로 나온 것이 바로 시계, 2위로 나온 것이 건강, 3위로 나온 것이 헬스, 4위가 카메라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그 웨어러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할 때 아직까지 정답이 없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뭐야는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건강 정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의료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과거의 그런 풍경을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 가서 원무과에 등록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차트를 보시고 왜 아파서 오셨는지 어떤 처방을 해줄지 다 이제 수기로 기록을 하시고 저는 그 처방을 받고 돌아가면 그 차트는 다시 그 보관소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개인 건강 정보, 개인 건강 기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위가 그 의사 선생님의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각각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자의료 기록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보면 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자의료 기록이 그 병원에만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었다면 예. 통합적으로 모으는 작업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제 김덕진 컨설턴트가 얘기했던 그 웨어러블 말이에요. 웨어러블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건강을 결정짓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료 활동을 통해서 축적되는 의료 데이터가 있을 의료 거고요. 데이터. 네, 두 번째는 나의 유전적 특성을 담고 있는 나만의 그런 유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강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수집이 되려면 예. 수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확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나 보죠? 정말 많은데요. 안드로이드 기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쓴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좀 초기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버스가 덜컹덜컹 거리는 것도 걸음수에 추가가 된다. 아하. 만보가 갑자기 버스 안에서 달성되는 예. 이러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웨어러블을 차고 춤을 췄다고 그래요. 네. 춤을 신나게 췄더니 집에 왔더니 오늘 자전거 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성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안드로이드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진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는 좀 더 다릅니까? 좀 진화된 얘기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나오는 시점이 좀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답니다. 네. 실제 내가 암이 걸린 이후에 건강 관리를 애플 앱을 통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정보만 잘 모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앱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애플 워치와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수집이 되지만 원하는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얼마 전부터 보면 이 국내의 어떤 그 중소 한 회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다가 네. 의료기기, 팔찌형 의료기기를 아예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체지방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게 있던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기기로 나왔어요. 이 IT 회사들이 의료기기로 아예 내놓으면 될 텐데 네. 왜 못 내놓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증 문제라는 게 또 겹치게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법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분야라서 네네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런 생활 정보들 그리고 뭐 병원에 내가 여러 번 갔다고 했을 때 그 여러 번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분석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 보여드릴 것은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 데이터 분석이 의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인 스미스라는 환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유방암 환자십니다. 이 창을 보시면 지금까지 기록된 이 환자에 대한 가족 병력, 그동안의 진료 기록, 그동안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업로드를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항목들은 좀 전에 업로드한 그 텍스트에 있는 자연어들, 즉 비정형 데이터를 왓슨이 분석을 해서 1차적인 분석이 한번 들어가는 것이죠. 보시면 이 가장 상단에 있는 온코타입 DX라는 부분, 이 환자에게 화학요법을 실행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선택하고 에스크 왓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제인 스미스라는 환자에게만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이 되는 치료법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화학요법을 실행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내분비요법을 실행하시면 이 환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라는 치료법입니다. 이 항목들은 추천을 한다, 이것은 치료를 해야 된다, 주황색은 좀 고려를 해보시라, 그리고 빨간색은 이런 치료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들을 기존에 수십만 가지에 달하는 암 임상실험 정보 그리고 의학 저널들 이런 정보들을 사용해서 이런 결과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한 사람의 의사가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몇 분 만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뭐 다양한 병원에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네네. 시도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쓰는 것까지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요. 자신의 산하 병원과 그리고 협력 병원 간의 환자 건강 기록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듣다 보니까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나의 개인 정보가 네. 수많은 병원에 다 공유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애플에서 이제 리서치 킷을 만들 때 그걸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내가 모르는 회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춤형 건강 보조식품을 또 쑥 제안하지 그렇죠. 않을까? 네네네. 실제로 그래서 SNS에서도 보험 회사와의 연계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웨어러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병원 데이터 이야기 뭐 공유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요? 누구의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저요. 네, 한번 차 기자님의 하루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그럼 이제 간밤에 얼마나 푹 수면을 취했나 스마트폰이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러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셔서 웨어러블에 지금 저장돼 있는 그 차 기자님의 그 운동량과 모든 것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의사 선생님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진료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처방전을 또 내주십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는데 웨어러블이 얘기를 해주죠. 오늘 운동 안 하셨습니다. 운동하십시오. 집으로 가지 말고 운동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일은 어떤 하루를 보내셔야 됩니다. 라는 걸 보내줌으로써 차 기자님은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귀찮은데? 이 웨어러블이 마치 그 족쇄 같이 느껴진다.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개개인들의 운동 상태나 이런 것들의 많은 정보들이 통합이 된다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치료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좀 더 유용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정보가 가득가득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구글 개발자 회의가 끝나고 연이어 열린 애플 개발자 회의. 이번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애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15에서 iOS 9 그리고 OS X의 새 버전 엘 캐피탄 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목된 서비스는 월 사용료가 9.99달러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이었는데요. 음악 다운로드부터 스트리밍, 라디오까지 한데 합쳤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달 30일부터 전 세계 100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애플 뮤직은 음악 스트리밍 시장 경쟁을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애플은 이외에 애플워치 운영체제 OS2의 업데이트, 애플페이의 영국 진출, 애플 뉴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 뮤직에서 한국 노래 들을 수 있나요? 2004년 카이스트에서 첫 개발됐던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가 미국에서 열린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로봇으로 거듭났습니다. 휴보는 최종 결선 경기에서 8단계 수행 임무를 44분 28초 만에 완수해 미국, 일본, 독일 등 로봇 강국에서 온 로봇들을 제치고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는데요. 차량을 스스로 운전하고 문을 열어 진입한 뒤 냉각수 밸브를 잠그는 등 다양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합니다. IT로 국위선양하는 대한민국. 휴보와 함께 앞으로는 더 안전한 세상 될 수 있겠죠? 스마트 세대로의 가이드를 주제로 스마트 테크쇼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드론, 비트코인, 가상현실 등 분야별 주요 스마트 기술 제품 전시와 모바일의 재정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통해 모바일이 새롭게 정의하는 미래 비즈니스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다는 모바일.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궁금합니다. 영국 IT 테크레이더는 구글 글래스 팀이 마지막 조립, 테스트, 포장 등을 맡을 엔지니어를 구한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올렸으며 이는 구글 글래스 2세대 버전의 출시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신속하게 상품을 출시한 경험과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디자인하고 과정을 통솔하는 능력 등을 우대 조건으로 언급했는데요. 썩 반응이 좋지 않았던 1세대 구글 글래스 이후 2세대는 어떤 제품으로 출시될지 새로우는 엔지니어의 취향이 관건이겠네요. 누가 오실지는 몰라도 신속하고 아름답게 다음 구글 글래스 부탁해요. IT의 시작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수다 시간입니다. 자, 도한국 기자 그리고 김정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 요금제입니다. 요금제. 최근에 이슈가 된 이유는 뭐죠? 일단은 그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예. KT가 내놨는데 그 이후로 LG랑 SK텔레콤이 전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데이터에 따라서 차등으로 드는 요금제로 요금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이번에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중심 이 표현도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망설인 이유가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처음에 나온 5월 8일 날 내놓은 KT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예요. 그 다음에 나온 LG U+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했어요. SK텔레콤이 또 5월 한참 마련에 밴드 요금제. 근데 미래부가 중심 요금제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LG는 얻어 걸렸죠. L사가 네. 그러니까 음성 공짜의 시대가 뭐 왔다 뭐 이런 식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네. 한 거는 무선 통화는 다 공짜 기본 요금에서 네네. 그리고 유선 통화는 예. 공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따로 요금. 왜냐면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네. 소품이 필요하네요. KT가 네. 먼저 내놓은 게 네. 무선 네. 공짜 예. 통화할 때 그러면 네. 통신사에 관계없이 관계없죠. 그렇죠. 이게 네. KT고 이게 SKT 관계없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서로 통화하는 거 네. 공짜다. 네. 자 그리고요. KT가 처음에 내놓은 요금제는 유선 전화로 전화할 때는 요금을 따로 받는다. 여기서 네. 여기에 전화를 해요. 네, 네. 이때는 요금이 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잡해진 이유가 예. 말은 데이터 중심으로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음성 통화가 낀 거예요, 실제는. 그랬다가 이제 LG가 또 이제 무선을 다 풀고 나오고 네. 갑자기 SKT는 야, 우리 유무선 다 무료야. 네. 이동통신에서 유선으로 걸 때요. 여기서 이쪽으로 걸 때 예, 무료다. 그건 무료. 근데 여기서 여기로 걸면 여보세요 유료예요. 하면 그러면 유료죠. 유료. KT는 아까 말씀한 대로 네. 무선은 무료. 어. 그다음에 5만 원 정도 이상 더 요금제 있는 분들은 유무선 무료 다 풀었어요. 그랬다가 예, 그랬다가 LG가 붙고 SKT가 붙으니까 여기가 SKT가 이제 초강수를 냈거든요. 그렇죠. 야, 우리는 29,000원 얼마부터 다 유무선 무료 이러니까 KT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우리도 다 할게.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3만 원대 이제 이상이면 네. 다 풀렸어 이제. 이제 다 공짜라는 얘기예요. 네. 일단 32,900원이 3사가 똑같고요. 유무선 통화 무료. 예. 무료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32,900원을 내야 되고요. 내고 있으니까. 예, 부가세 포함해서. 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럼요. 예 예. 그 음성 통화 문자 무제한 공짜라고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거기에 데이터는 300메가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 32,900원 네, 네, 그게 네. 그럼 300메가를 사실 32,900원에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음성 통화 문자 값은 다 받고 있는 거죠. 네. 뭐 얘기 다 끝났네요. 그래서 녹화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오호. 32,900원은 왜 나오는 겁니까? 소비자들이 좀 그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광고는 2만 원대 뭐 무제한, 그렇죠. 음성은 통화, 공짜다. 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2만 원대가 아니고요. 정확히 32,900원이고 두 번째는 공짜가 아니라 32,900원을 내야지만 자, 무제한으로 그러면, 쓰는 그러니까,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음성이 무제한이라고 했을 때 대리운전은 1588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돈을 받는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개인 대상 요금제예요. 예. 해당이 법인들은 해당이 되는지 않고 요 예. 요금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음성 무제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1588 대리운전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보세요. 대리 부르려고 했는데요. 라고 하면 네. 저는 지금 돈을 낸다는 얘기죠. 네, 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가 서비스로 되더라고요. 부가 서비스요. 부가 서비스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낸다고 들었어요. 취재한 사람들도 힘든 거야. 그죠. 되게 지금 복잡해요.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요금제 이야기 그렇죠. 지금 헤매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만드는 있습니다.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네. 돈을 내는 게 또 있어요. 영상 통화
데이터가 이거 영상 통화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5만 원짜리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데이터가 이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부가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들이.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제 개인 기준으로 한번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지금 현재 SK텔레콤 가입자입니다. 네. 그리고 월 6만 5천 원짜리 요금을 쓰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예.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 예전에 그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쓸 때 음성은 한 달에 200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썼고요. 데이터는 2.3기가 정도를 평균적으로 썼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 그 조건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한 달에 쓰는 그 데이터 양이 네. 부족해요. 네네네. 5기가를 쓰는 게 모자라다. 3.6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 가장 지금 유리한 거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그 기본 요금 32,900원을 쓰고요. 예. 그 SKT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6시간 동안 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데이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KT는 또 마이 플랜이라는 걸 또 내놨어요. 월 7,000원을 내면 특정 시간대에 22개로 하루를 나눠서 그 시작 시간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걸 또 내놨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싫으신 분들은 KT에서 또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밀당이라고요. 밀당이요? 남으면 그 다음 달로 2월을 할 수 있었어요. 먼저 썼어. 땡겨요. 2기가를. 다음 달. 가부라는 거죠. 가불. 자, 그러면 지금 네. 저는 이제 갈아타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차 기자 같은 경우는 예. 뭐 통신사 빼더라도 네. 59,900원, 뭐 부가세 하면 이제 6만 원대가 넘어가죠. 근데 그게 11기가에다가 11기가에다가 무제한이죠. 지금 기본은 요 장면은 11기가. 말이죠. 제가 그 대리점에 갔을 때 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꿔야 되겠네요. 59,900원. 그렇죠.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이면 그걸 지금 하고 얼마 안 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갈아타는 게 유리하신 거죠. 아하.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기자께서는 어떤 요금제를 쓰고 계십니까? 요거. 보통 요 정도 요거. 이걸로 갈아타야 돼요. 이걸로 갈아타야 예, 갈아타는 게 훨씬 10기가, 유리하겠어요. 10기가로. 그럼 저기 김 기자께서는 지금 어떤 통신사? 저는 헬로 모바일 쓰고 있습니다. 야, 완전히 예. 유심 요금제라고 해서 유심을 구매를 해서 한 달에 6기가인데 25,000원 정도예요. 음성도 한 300분? 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통신 3사에 속해 있는 이제 네네. 거기 비싸간 중생들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대한민국 통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게 한마디 하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또 해야지. 네. 국민들 편에 서가지고. 기본적인 얘기가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결론을 내야죠. 그러니까 음성이 뭐 1,000분, 2,000분 쓰던 분들은 바로 갈아타셔야죠. 음.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100분 하던 분들이 이거 옮긴다고 해서 1,000분, 2,000분 할 일은 없잖아요. 애인 사이에 그러니까 애인이 있던 분들은 되는데 애인도 없었는데 이런 거 생겼다고 갑자기 옮겨 탄다고 애인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통신사 그 좀 매출은 조금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1년 후에는 통신요금 매출이 더 느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예. 뭐 이런 알뜰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웹사이트 한 번씩 가보면 있는데 이참에 한번 다시 한번 개인정보도 좀 한번 바꿔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시면 그 결론이 이제 공부. 그 가입돼 있는 통신사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한번 해봐라. 네. 굉장히 좋은 정보, 이 좋은 정보로 총평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저는 오늘 말이죠. 부모님 댁에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모님 댁에는 유선 전화가 있고 저는 무선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면 공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화해 보세요. 저에게. 아들 여보세요. 아버지 전화 끌어요. 전화 끌어요. 왜? 제가 전화할게. 제가 알았어. 전화할게. 네. 자, 여러분 공부하시고 각자 통신사 사이트에 가셔서 꼭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테크수다 말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메르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보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몰라요 그런 거. 예? 왜 저를 불러서 이러는 거야?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잘 안 되네요. 지금 땀 좀 어설펐어요. 네. 물론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 저희들은 안 하고 공부를 시간이 남아서 그런가? 아니 뭐 그런 거라도 아끼니까 이제 잘 살고 계신 거죠. 아, 그 말은 예. 신경 안 쓰면 저는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동진사가 되게 좋아하는 거. 이거 예전에 그랬잖아요. 무제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LTE 쓰고 있다가 딱 끝나버리면 바로 3G로 바꿔버려요. 뭐 근데 속도를 일단 제한한다고. 네. 했어요. 속도를 제한해요. 느리게 약간. 네. 빠르다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무제한 줬잖아요. 이게 그러면 통계가 내가 나는 느리게 쓰기 싫어. 나 돈 낼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8만 원짜리 8만 넘어가시게 원짜리로 올라가시면 사장님 20기가 올라가시면 되니까. 20기가짜리 있어요 무제한. 또 있어요. 그럼 20기가 넘게 써셔도 또 속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무제한 같은 경우가 이제 속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 요금을 해놓고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네. 헤비 유저들이 있거든요. 이게 항상 문제 생기는 게 이런 분 아닙니까? 헤비? 아 저는 안 씁니다. 안 씁니까? 예. 팁타임만 보고. 정말 이게 좋은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시점에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이 이슈를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도한국 기자가 친히 통신 3사를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 몇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S사와 K사는 이 방송을 알고 있죠. 나머지 L사에서 이렇게 통화하신 분, 이 방송 뭐 그런 방송이 있어? 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긴 했죠. 그렇습니까? L사, 저는 이제부터 안나를 좋아하죠. 네, 티트렌드 박미영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또 신기한 기술들을 소개하실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예. 포브라는 기기입니다. 포브. 네. 어떤 개념이죠? 네, 이건 눈동자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예. 이제 컨트롤하는 가상현실 기기입니다.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네,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눈동자 추적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처음에 사용하실 때 눈동자가 추적되는 이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착용을 하고 나면요, 눈동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한 번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눈동자를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을 네. 움직임을 또 동작을 같이, 인식하는 인식을 그런 합니다. 기술까지 네. 합쳐져서 가상현실 기기를 또 하나 만들어낸 것이다. 네. 그러면요, 이게 눈동자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좀 갑자기 이경규 씨 정도 돼야 눈을 떠서 빨리 움직여야 뭔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기를 보시면요, 시연 장면을 보시면 제가 예. 움직이고 있는 그 초점을 계속해서 따라와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차 기자님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있다면 제가 차 기자님 코를 보는지 눈을 보고 있는지가 이렇게 그럼 저 스스로 굳이 알 수 있는 거죠. 의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네. 그냥 내가 자기가 보고 있는 보고 게- 싶은 거 그냥 보다 보면 네. 알아서 기계가 그렇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네, 얘기. 작년에 츠쿠바 대학교의 장애우 아동들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 콘서트에서 만능 피아노라는 이 콘텐츠를 실현했었어요. 예. 근데 이 시연을 할 때 아동들이 보니까 그 피아노 치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눈동자로 클릭을 하거나 또는 이 건반을 같이 조합해서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눈동자라고 움직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을 연주한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이게 가상현실 기기, 가상현실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가상현실이 이런 저널리즘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최근에 뭐 시리아 폭격 현장들도 가상현실로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눈동자를 추적하기 때문에요. 예. 정말 실제로 그 가상현실 속의 주인공이나 뭐 사람들까지 아이 컨택까지 가능한 정말 현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가상현실이 앞으로 또 어떤 기술들을 보여줄지 계속 좀 궁금해지긴 해요. 네, 계속 예.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제품은요, 국내 직토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키밴드입니다.
이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고요. 이 제품을 착용하고 걸으면은 제가 움직임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팔의 스윙이나 팔의 리듬, 그리고 제가 똑바로 기울이지 않고 밸런스를 잘 맞춰서 걷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진동을 주는 거죠. 현대인들이 하루에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근데 제대로 걷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거북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숙이고 걷거나 이렇게 구부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해서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진동이나 알림으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걸으면 되지. 사람이 걷는 거에 따라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혈액 순환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건강에 되게 많은 영향을 그게 미친다고 맞는 합니다. 말이긴 한데 네. 술을 한 잔 먹고 비틀비틀 거릴 때 똑바로 걸어라. 그거를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술을 좀 자제하시고. 야, 네, 참. 근데 이게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걸음 패턴도 사용자 지문처럼 생체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직토사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네스트 같은 기기들 있잖아요. 네. 주인이 진짜 집에 왔다는 거를 걸음 패턴으로 인식을 해서 뭐 따뜻하게 켜준다거나 시원하게 조절해준다거나 이런 것까지 이제 IoT, 정말 사물 인터넷인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구글 I/O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구글에서 이 브릴로라는 사물 인터넷 이제 운영 체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사물 인터넷이 어떤 그 네트워크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미 사물 인터넷 시대는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도래했는데 박명신이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된 IoT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요. 도래했음에도 다음번에- 불구하고 저는 네. 갖고 있잖아요. 기자님, 예. 자꾸 이거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IoT도 네. 정말 한 5년 내로는 생활 주변에 어디인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네,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루빨리 IoT 기기 하나 네.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밌는 아이디어 갖고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건강과 데이터 분석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 영화에서 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티타임에서 그 트렌드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